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에서도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하루 확진자가 300명 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내일부터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과 재택 치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지만 시중 약국에서는 자가진단 검사 키트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등 벌써부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약국. 최근 정부 지원 물품으로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 키트 20개를 드렸지만 몇 시간 만에 동났고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구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50통 넘게 빗발치지만 약국마다 키트는 품절입니다. 지금은 아예 재고가 없는 상태고 도매에서든 어디든 뭐 인터넷에서도 전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 마스크하고 똑같아요. 하루 종일 하는 얘기가 뭐 키트 없어요 이런 거니까. 자가검사 키트를 구할 수 없다 보니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에는 하루 평균 3,000명씩 몰리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이 밀접 접촉자가 한 명 있어서 혹시나 의심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돼가지고요. 검사를 받으러 왔어요.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째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며 그제 하루 382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도 오후 5시 기준으로 3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400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수 대비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확진율도 12.29%로 일주일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급속한 확산세에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에 맞춰 방역과 재택치료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 배송, 모니터링을 60살 이상 등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확진자들은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확진자 격리 기간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로 통일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집중관리군 이 10% 중심으로 관리하게 되고 나머지 일반 확진자들은 일반 병의원들이 지정이 되고 일반 병의원들에 의해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과 치료체계 개편이 예고됐지만 일선에서는 자가진단 키트 부족과 동네 병의원 준비 미흡으로 혼란도 여전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이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육체는 물론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죠.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는데요. 법 시행 이후 관련 신고가 5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저녁 시간 제주 시내 한 점포 앞. 한 남성이 가게 안을 쳐다보며 한참을 서성입니다. 이 남성은 이곳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을 3년 넘게 반복해 찾아왔습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남성은 스토킹을 계속하다 지난달에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하루 유리 앞에서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고 눈 마주치면 눈도 안 피하고 뭐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계속 있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을 많으니까 무섭잖아요. 헤어진 여성이 일하는 가게로 찾아와 만나달라며 협박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등 수십 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또 다른 남성은 차 안에서 흉기가 발견돼 구속됐습니다. 찾는다고 누가 와가지고 와서 그 사람 찾는다고 바로 하니까 계속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한 거지.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된 뒤 100일 동안 제주에서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166건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1.6건꼴로 법 개정 전보다 5배 넘게 늘었습니다. 경찰은 83명을 형사 입건했고 재범 우려가 있는 59명 중 12명은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뭐 접근하거나 뭐 그냥 지켜보거나 아니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모두 스토킹 행위가 돼서 이게 지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스토킹 범죄가 돼서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스토킹 가해자가 붙잡히더라도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제 처벌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지상파 방송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차기 정부에서 방송 규제의 대전환을 통해 방송의 공적 가치와 산업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유료 동영상 서비스 OTT 등 모바일 기반 미디어의 급성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위기에 직면한 지상파 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송 전반에 대한 규제 혁파 이런 것들을 묵묵히 감내할 수 있는 아주 강단 있는 추진력 그리고 시의적절한 방송 규제에 관한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지상파 방송사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국가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업 콘텐츠가 득세하는 흐름 속에서 공적인 필수 콘텐츠가 축소될 수 있는 데다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 격차가 빈부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낡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반면에 지원책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에 대한 편성 규제라든가 광고 규제라든가 뭐 이런 규제들을 좀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고 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지역 생산 콘텐츠에 중앙방송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역방송이 균형 발전을 이끌고 또 특히 지역의 이제 콘텐츠 산업 육성을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공적 책무에 포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분산된 유관부처를 미디어부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통합하고 청와대의 문화미디어 수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난해 중국산 김치의 알몸 절임 동영상 등 수입산 김치의 위생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배추 주산지이자 맛의 본 고장인 전남이 김치 산업에 집중 투자해 김치 산업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목포 MBC 김진선 기자입니다. 빨간 배추 모양의 국산 김치 인증 스티커가 붙은 강진의 한 식당. 배추와 양념채소 등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 사용한 김치만 제공한다는 인증입니다. 전라남도와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가 지난해 시작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도. 해마다 지역 재료로 김장을 직접 담가온 식당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쓰고 있으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내외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다. 그런 뿌듯함도 있고. 묵은지로 유명한 강진에서 이미 100곳이 넘는 식당이 인증을 받는 등 전남에서 국산김치 표시제에 참여한 업체는 5,022곳에 달합니다. 모든 야채를 이 고장에서 굉장히 신선도가 좋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담는 과정부터 그 소금물부터 달라요. 수입산 김치의 신뢰 하락으로 국산김치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라남도는 연말까지 국산김치 표시제 참여업체를 6,00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건강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출도 늘고 있는 상황. 지난해 전남 김치 수출 실적은 855만 달러로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를 김치 산업 발전의 원년으로 선포한 전라남도는 국내 소비 촉진과 수출 지원에 집중 투자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설 현대화 등에도 143억 원을 투자합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김치의 본고장, 한국산 김치의 본고장으로서 앞으로 크게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위생과 맛까지 갖춘 김치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아직 찬 공기가 머물고 있지만 봄의 기운을 받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그제 제주지방기상청은 매화 개화 시기가 작년보다 6일 늦고 평년보다 9일 빨랐다고 발표했는데요. 겨울바람을 견디며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인 만큼 겨울의 끝자락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낮엔 평년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산지엔 눈발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 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남부 지역 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인해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기온은 금세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북부 지역 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와 동부 지역 1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의 양이 많아져서 날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3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다시 맑아지겠고요. 주말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현장 실습을 시작한 후배를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 A씨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순찰차에서 함께 출동한 후배를 성희롱한 혐의로 경찰 내부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지자 소청을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훼손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산지 훼손 지역 2곳을 적발하고 추가 훼손 등이 의심되는 3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특별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불법 산림 훼손으로 적발된 240여 곳에 고해상도 드론을 투입해 산림 형상 변화를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제주경찰청은 각 경찰서에 주취폭력 전담팀을 꾸리고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인구 10만 명당 폭력 사범이 860여 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34% 높고 공무집행 방해 사범도 42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갑절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 삼다수가 해상 운송편 부족 등으로 다른 지역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제주와 진해 노선의 일부 선박 고장과 겨울철 농산물 우선 선적 등의 여파로 다른 지역으로의 삼다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공사는 서귀포항과 삼천포항 노선에 선박을 긴급 투입하는 등 하루 선적량을 현재보다 700톤 늘릴 계획입니다. 제주와 전남 진도를 잇는 항로에 쾌속선이 취항합니다. 시월드 고속해리는 오는 5월 초부터 제주와 진도 항로에 승객 700명과 차량 86대를 실을 수 있는 3,500톤급 쾌속선을 하루 2차례 운항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 진도까지 운항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예상되며 진도 항로가 열리면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백길은 8곳으로 늘어납니다. 제주산 딸기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제주시 농협 공판장에서 경매된 딸기 평균 가격은 1kg에 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1% 올랐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장마와 고온 현상 등으로 딸기 출하량이 60%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도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10월 제주연구원에 맡겨 우도 주민과 방문객 5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 제한 전과 비교해 교통 혼잡 개선 정도에 대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46.5%로 집계됐습니다. 혼잡 이유로는 대여 이륜차 운행이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8%로 가장 많았고
보행 안전에 대해서도 40.6%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